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2월 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을 맞이하여서 언제나 그랬듯이 한 주일간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들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주말인데 좀 현대차 그룹 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마음은 좀 편하죠. 월, 화, 수, 3거래일 주식시장 개장을 하고요. 직장도 3일만 나가면 이제 목, 금, 토, 일, 설 연휴입니다. 이럴 때 가끔 좀 중국이 부러워지더라고요. 중국의 춘절 연휴는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17일까지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국 시장은 17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사실 이제 경제지표 쪽에서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수요일날 옵션 만기일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휴 기간 동안에 금요일날 유로존의 12월 산업생산 발표가 있고요. 일단은 월 초에는 좀 경제지표 발표가 많은데 이제 월 좀 중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뚜렷한 경제지표 발표나 이런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뭔가 이슈까지도 없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들 보면은요, 좀 게임즈 쪽 실적 발표를 많이 해요. 월요일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화요일날은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수요일날 넷마블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CJ그룹,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이런 기업들이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두산그룹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난 금요일에 현대중공업그룹과 이제 완전 이제 인수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요. 이제 제목만 두산인프라코어고 회사 명만 두산인프라코어지 이제는 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두산인프라코어 향후에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게 기대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 상승하고 이럴 때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그룹이 어쨌든 변화 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유동성 위기였던 두산그룹주가 아니다. 저는 그것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일 화요일에도 한국항공우주, 요즘에 우주항공 테마 한국항공우주 주가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 실적이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실적 발표하면 또 증권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실적 발표들 일정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월화수 3일 동안은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덤비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실적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지금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같이 한다 또 사실 무근이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아침에 보니까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 생산과 관련된 협상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들에 대한 주주들이 좀 주말인데도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기아차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한 9,300억 정도 매수했고요. 현대차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8,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 예전에 제가 9월, 10월 이때 현대차, 기아차 엄청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일부도 이익실현을 하셨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데 1월에 들어온 이 투자자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1월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서 그럼 뭘 사야 돼? 그러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사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안 망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1월 달에 주가가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고점이고요, 단기적으로. 거기다가 또 이제 어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오히려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으면은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설 연휴 이후에는 좀 다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동안 사실 이제 뭐 1월 달에 상승한 거는 애플카 호재에 따라서 상승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막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카가 없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적정 주가 기아차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2022년도 예상 주당 순이익이 1,800원이에요. 그러면 PER 10배 정도 적용하면은 10만 8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란 말이에요, 기아차. 그래서 만약에 8만 원대가 온다 그러면은 또 30% 정도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 기아차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부터 좀 하락을 한다면은 지켜보시고요. 8만 5천 원 라인. 이때 뭐 여기 갭도 있죠. 그러니까 8만 5천 원 라인부터는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이게 뭐 60일선을 깨면은 그런 악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또 신규 진입할 기회다. 그리고 뭐 이게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땐 또 올라갈 거니까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본질 가치를 믿고, 기아차의 본질 가치는 10만 8천 원 적정 주가다. 그 본질 가치를 믿고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뭔가 매물이 쏟아지면은 지수 자체도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시장은 뭐 조금 상승을 했고 뭐 그렇지만 지수 자체도 월요일날 뭐 21선을 좀 다시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선을 다시 이탈한다거나 이럴 때 굳이 살 필요가 없죠. 항상 21선 이탈할 때부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21선 이탈할 때부터 현금을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요, 정말 코로나가 다시 와도 돈을 잃지 않아요. 금융위기가 와도 21선 아래서는 현금을 최고의 종목으로 생각하면 돈을 잃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말 생각하셔야 되고, 월, 화, 수요일은 좀 이제 관망하면서 과연 뭐 현대차, 기아차가 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도 체크를 하시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적으로는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지난 금요일날 6%대 상승을 보이면서 36,000원대까지 올라섰어요. 제가 1월 달에 그때 한 4만원 정도에서 팔자,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매도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쭉 지켜봤는데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가 다가오지 않나. 원바닥 만들어졌고요. 뭔가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지금 뭐 배당에 대한 좀 이슈들이 좀 좋지 못한데 배당을 좀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이제 금융 지주사들에 대해서 좀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금융 지주사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순환매 차원에서도 금융지주사 쪽으로 좀 순환매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겠죠. KB금융. 그래서 이런 종목들 금융지주사 쪽을 좀 내일부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 정도까지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월화수 3일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말자. 그게 좀 키포인트고요. 좀 본격적인 투자는 설 연휴 이후로 밀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뭐 어디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 증시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설 연휴 이후에 매수할 종목들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